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힘이 없어요.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쉬어가고 있고요. 뉴욕은 좋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이제 오늘은 좀 좋겠거니 하고 이제 보셨던 분들은 네. 좀 화가 나실 텐데, 특히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급락이 좀 9시 한 10분경부터 한 5, 6분경부터 선물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다가 거의 9시 한 18분 이후로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선물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 흐름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가 했더니 또 다시 이제 한 11시 넘어서부터 9시 때 많이 빠졌던 자리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장 초반부터 좀 사긴 했는데, 지금도 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매수의 강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지금 매도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이 녹색 선이 외국인들의 흐름인데, 네. 외국인들의 흐름이 위로 좀 갔었죠. 한 2천억 이상 샀다가 금액으로 이제 환산해 보시면 한 2천억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현재 한 900억대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현물은 한 1,0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한 564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보면 뭐 외국인들이 아랫 방향으로 베팅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선물도 보면 약간 웨이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외국인들은 지금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의 빅 이벤트들이 어제 이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있었고, 또 대통령 관련돼서 이번 주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적어도 다음 주 초나 뭐 다음 주 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근데 이게 지금 원래 3월 중순이면 끝날 거라고 했던 것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외국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3월 31일 날 우리가 공매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약간 좀 두려워하는 쪽에서는 많이 올라온 종목을 좀 팔고, 제가 볼 땐 약간 좀 너무 먼저 겁먹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이게 공매도에 대한 오해인데, 공매도 그럼 무조건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특정 종목을 예전에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공매도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없고요. 투자 회사들은 없고, 거의 이제 대부분 헤지 펀드라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죠. 근데 이제 매도 비율이 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매도는 최대 수익이 100%고요. 네. 매수는 무한대죠. 그래서 항상 공매도가 질 때는 엄청나게 박살이 납니다. 매도를 쳐놨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0% 이내지만 네.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에코프로가 이제 뭐 분할하기 전에, 액분하기 전에 150만 원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공매도가 청산하면서 그렇게까지 올라간 거다. 예. 그러니까 매도 쳐놓은 게 너무 이제 비싸지니까 손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서도 비싸게 사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런 것들도 오히려 보면 공매도가 들어오면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의 현물 흐름이 달라질 거다. 네. 제가 그동안은 선물만 보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앞으로 공매도 재개되고 나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어떻게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나오는 거는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죠. 네.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매도 관련해서 좀 체크해 주셨고요. 정치 리스크는 계속해서 안고 가는 시장 안의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 일정들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 핫 이슈, 뭐 그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미국에 대규모 투자한다는 정의선 회장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현대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부품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현대차 좋게 보세요? 예, 현대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이제는 사셔야 된다. 이제는 사야 된다? 예, 현대차 없으신 분들은 이제 사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형주가 한번 랠리를 이제 스타트하게 되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이제 큰 모멘텀이 필요하죠. 근데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선언했던 우리 간밤에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적극 투자를 통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하다못해 지금 계열사인 현대제철까지도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게 뭐 다 알려진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거죠. 현대제철도 미국 진출한다는 얘기는 연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대차가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조지아에 짓고 있는 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지어달라고 그래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완공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규모를 좀 더 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눌렸다라고 보면 올해 작년 상반기에 29만 9,500원까지 한 6개월 랠리를 보였거든요. 네. 작년 1월 초에 가격이 한 18만 원, 19만 원대, 18만 원대였는데 29만 9,500원까지 갔었다가 그 뒤로 이제 뭐 피크아웃 논란부터 시작해서 관세 이슈까지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왔죠. 근데 현대차가 실적이 나빠졌냐 하면 실적은 사상치대치입니다. 네. 근데 실적이 그럼 여기서 꺾일 거냐? 지금 판매되는 추이를 보면 실적이 꺾일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이런 관세 우려만 해소만 된다라고 해도 저는 25만 원 이상 가야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지금 전고점 이제 사상 최고가였던 29만 9,500원은 시간의 문제지 않겠나 돌파하는 데는. 대형주가 한번 랠리를 보이면 한 6개월 랠리 갑니다. 네. 지금 이제 6개월 갈 준비를 했다. 그럼 추세를 잡았다. 그렇죠. 대형주는 이런 추세로 이제 한 뭐 6개월 이상 끌고 가면서 네. 이제 수익을 좀 내셔야 되고요. 보통 중형주들이 한 3개월, 소형주들이 한 달. 이렇게 랠리를 좀 보일 때 네. 강하게 랠리가 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현대차는 편입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기아는 왜 또 상대적으로 약하냐? 멕시코 공장 때문에 발목이 좀 잡혀 있는 네. 거죠. 현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미국의 공장을 완공 짓는 거고, 현대차에서 지금 미국에서 파는 차가 한 90만 대 연간에, 근데 지금 50만 대 여기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최대 120만 대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미국 물량을 다 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울산에서 보낼 게 없어진다. 네. 예, 그러면 울산 쪽에서는 지금 초상치러야 됩니다. 그럼 울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산 라인은요? 생산 라인은 지금 현재는 이제 내수용이라든지 뭐 다른 데 수출하는 용으로 쓰겠죠. 이제 미주 라인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것들은 주로 이제 현대차는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하겠다. 예. 오죽하면 지금 제철소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철소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철강도 뻑하면 관세를 자꾸 때려서 네. 문제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차가 지금 이 뉴스에 가려서 또 안 보이는 게 뭐냐면 GM과 MOU를 맺었어요. 그것도 큰 그림입니다. 네. 현대제 그 같은 생산 라인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협의를 하겠지만 현대제철도 그래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 과생산된 것들은 또 GM에 팔 수 있는 그런 네. 구조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사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가 한 22만 원 선입니다. 121선 돌파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들어간다면 뭐 넉넉하게 29만 원 넘어간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1차로는 한 26만 원, 7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주춤하면 이제 한번 끊고 나오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흐름이 생각보다 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물론 네. 이제 트럼프가 관세 없다라고 했는데 또 그래도 또 관세도 부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품목별로 또 달라질 수도 근데 있는 거여서 관세 부과해도 현대차는 문제가 없다. 괜찮다. 기아는 좀 말이 다르다. 기아는 이제 멕시코가 문제죠. 근데 멕시코에도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럼 기아도 매수 관점으로 오케이. 매수 관점으로 좋죠. 왜냐하면 기아가 그동안 현대차보다 탄력이 더 좋았던 거는 네. 영업이익률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가 나오는 데가 기아예요. 현대차는 한 8, 9% 정도 나오는데 네. 기아는 한 10에서 한 11%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요. 그만큼 이제 좀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거죠. 기아 입장은 차만 생산하면 되고, 사실은 현대차가 대부분의 플랫폼을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네.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기아여서 주가 탄력은 기아가 더 좋았는데,
이제 좀 방향이 좀 바뀌어서 현대차가 오히려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부품단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도 부품주들의 흐름은 좋은데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 관세 전가 부담을 부품주들이 안고 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다 보니 이제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가 있는 부품주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찾아볼 필요도 없이 다 아실 거예요. SL. 이제 뭐 SL, 성우하이텍, 화신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제 주로 1차 벤더들은 대부분 다 따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현재 진출 이슈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부품주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아, 그러세요? 지금 왜요? 이게 다른 업종과 다르게 네. 물론 다른 업종들도 많이 그렇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납품을 받았던 스마트폰 한참 잘 나갈 때 납품 받았던 회사들이 처음에 주가가 좋다가 네. 점점 주가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 왜 나왔냐면 마진율이 적을 때는 Q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가치가 높아지겠죠. 네. 근데 항상 비슷한 양을 파는데 마진을 자꾸 줄이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화신도 그렇고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5%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많이 남길 수가 없다. 네. 뭐 현대차가 8% 정도 남기는데 부품주들이 10% 남기면 현대차에서 바로 지적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뒷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부품사 사장님들이 법인카드를 열심히 씁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비용을 많이 쓰는 거죠. 뭐 그렇게 들었는데 뭐 저도 뭐 이제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네. 예, 이제 CEO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대차에 딸려 있는 식구들 특히 화신이라든지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서현이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SL이 그나마 현대차랑 비슷한 한 7,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고객사를 좀 다변화했습니다. SL이요. 네. SL은 이제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이제 OLED로 좀 바뀌면서 LED로 바뀌면서 좀 더 단가도 올라가고 좋아졌는데 GM도 납품하고요. 뭐 포드 쪽도 스탈란티스 쪽도 납품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한테 많이 못 받는 걸 거기서 조금 더 받는. 그럼 부품단 안에서는 SL이 그나마 낫다라는 관점이시겠네요. 뭐 고객사가 뭐 GM도, 그렇죠. 스텔란티스도, 포드도 있다 보니요. 오히려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차트도 보시면 네. 제가 한번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화신, 뭐 성우하이텍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죠. 예. 거의 뭐 빨래줄처럼 가다가 잠깐 들었죠. 어제 오늘. 네. 화신이랑 성우하이텍이 지금 모양이 거의 똑같죠. 네. 오늘 자동차 부품단의 모양은 뭐 차트가 거의 다 동일해요. 근데 SL은 비슷해요. 최근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SL이 오늘 장에서 장중에 한 8% 42,000원 돌파가 그렇죠. 됐다가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품단은 조금은 자제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살 거라면 네. SL을 사시는 게 맞다. 살 거라면 SL 그리고 맞습니다. 현대차 예. 예, 이렇게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자, 방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이제 공매도 재개가 7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 공매도 집중 타겟 대상 중에 하나가 뭐 방산이 될 거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원체 급등을 보여줬었다 보니까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뭐 별다른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원체 최근에 그 유상증자 소식이 주가를 한 차례 흔들었다 보니 방사는 어떤 접근이 맞을까요? 방사는 좀 쉬어간다는 접근으로 좀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은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추세가 꺾였다도 아니고요. 추세가 간다, 약간 쉬었다 좀 간다.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초부터 물론 작년부터죠. 이제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 2월 달 이후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1차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국면까지 좀 들어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때 78만 원 이제 목표가가 대부분 한 75만 원 선까지 이제 높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네. 물론 일부 80만 원 넘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본인의 목표가보다 주가가 더 가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야, 네 목표가 넘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더 올린 건데 78만 원 찍고 내려온 이유가 물론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지만 올라갈 때 얘기는 뭐 방송만 틀면 다 방산 얘기만 나오고 네. 모든 사람들이 방산 다 좋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항상 꼭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가 아닌 거죠. 근데 네. 이론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LIG 넥스원도 알겠는데 고객이 대부분 한정적이죠. 돈을 어디서 버냐? 우리나라 국방부에게 팔아서 돈을 벌까요? 아니겠죠. 예, 거의 한 2% 3%밖에 못 남깁니다. 거의 원가보다 조금 남기는 정도로 팔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버는 거냐면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폴란드에 많이 팔았죠. 네. 또 추가 계약도 남아 있고요. 현대로템은. 근데 폴란드를 빼면 폴란드가 거의 매출의 50%입니다. 지금. 루마니아, 뭐 체코 이쪽은. 루마니아 뭐 조금 있죠. 예, 체코도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좀 모르겠고. 근데 지금 국가가 더 늘어나야 된다. 계약하는. 네. 다변화가 안 돼 있죠. 서유럽에서는 안 사겠죠, 당연히. 자체 방산이 있으니까. 그럼 북유럽은 좀 살까? 북유럽은 전에 우리 거를 살려다가 눈치 보다가 결국엔 독일 거 샀습니다. 독일제요. 예, 노르웨이도 독일 거 샀죠. 너희들은 우리한테 가스, 석유 다 팔면서 네. 왜 우리 거 안 사? 이렇게 돼서 이제 샀죠.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 싸고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외교 관계가 같이 얽혀 있고 네. 제재도 많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풀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중장기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뭐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방산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전 세계 방산이 다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방산주 사실 거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를 사셔야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방산주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저기 지금 자막에도 써놓으셨지만 예, 나토의 수입 무기 중에 67%가 미국산이죠. 네. 나머지 30 몇 프로는 자기네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미국산 방산 업체들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지금 보면 딱 그 자주포랑 네. 전차에 제한돼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 미국이 파는 거는 최첨단 무기들을 팔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좀 쉬어가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여기서도 드렸어요. 여도운 앵커님이랑 할 때도 방산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네.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게 딱 느껴질 때는 조금 과열 국면이죠. 그래서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도 높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방산 조선 들고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해야 되는 시점이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방산은 일단은 좀 챙기면서 들고 가자라는 전략 취해 주셨는데 자리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의료 AI 쪽도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의료 AI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많이 내려가 있는 자리고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의료 AI 우리는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빅테크 기업들도 의료 AI에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 루니, 뷰노, 파마리서치 뭐 이런 종목들의 힘이 좋은데 그렇다고 엄청 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자리 진단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AI를 여러 개로 보셔야 되는데 보통 네. 진단만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뭐 영상 진단? 예, 그다음에 R&D 뭐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데 AI 기능을 쓰는 회사도 있고.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이런 회사들은 보통 뭐 돈 버는 거 하려면 진단 쪽을 가거나 아니면 중장기로 보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약 물질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려고 할 텐데 관심은 있고 지금 AI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약 성분을 보면 특히 이제 바이오 약 같은 경우는 성분이 단백질 조합인데 네. 단백질 조합은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뭘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뭐 이렇게 C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구조식 쓰잖아요. 네. 그걸 분석할 수는 있는데 그걸 조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이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원자들이 같이 뭉쳐서 단백질을 만들 때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사람이 하려면 10년 걸리는 거를 네. 지금 AI 기능을 통해서 한 달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찾아낸다는 거죠. 그걸 쓰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걸 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이제 구글도 이제 막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신테카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약간 좀 내피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만한 이제 그 IT 능력이 좀 저는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오늘은 이 회사가 되게 좋지만 뭐 코리안 소프트 이 회사는 어제 뭐 유증했다가 뭐 다시 또 오늘 뭐 그 미국의 FDA 승인 받았다고 올라왔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그 AI 진단 관련된 것들은 FDA 승인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신약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요. 그렇죠. 뭐 JLK나 뭐 뷰노나 지금 네. 다 보면 미국에서 다 지금 영상 뭐 진단 관련돼서 다 잘 받아요. 잘 받고 있고요. 근데 주가 하나도 안 움직였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인 게 루닛이죠. 루닛.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루닛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루닛과 그 다음에 뷰노, 그 다음에 JLK 이런 종목들이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해외 진출을 잘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뭔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숫자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근데 숫자라는 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안 나오겠죠. 그럼 매출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올라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루닛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죠. 실적이 뭐 적자 나오는 건 이건 아직은 의미가 없고요. 네. 지금은 투자 받아서 남의 돈 가지고 열심히 지금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루닛이 지금 작년의 매출이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적자는 계속 커지는데 비슷하죠. 뭐 400억, 500억, 600억 적자 났는데 매출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 닿아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성장 이익으로 확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출 단위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되 대장은 루닛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JLK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등이 루닛, 2등이 JLK, 예, 3등이 뷰노인 걸로 말씀 예. 주신 건데 자 그럼 루닛 우리가 기술적인 가격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루닛은 어차피 여기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어요. 밸류에이션 계산은 사실 안 되는 회사죠. 그러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로봇주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도 로봇보단 빠르겠죠.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예전에 루닛이 한번 AI 초기 열풍 때 2만 원에서 13만 원, 1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아마 배당락 이런 거 고려해서 좀 가격이 좀 수정된 건데 한 13만 원 근처까지 갔다라고 보면 이 회사가 지금 5만 원대 있습니다. 그럼 13만 원까지 갈 거냐?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5만 원에서 8만 원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매출단에 큰 변화라든지 이벤트가 생기면 그걸 뚫어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한 8만 원까지 정도만 보시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언제 하셔야 되냐면 이 4만 원 밑으로 뺄 것 같으면 사실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예. 지금 추세가 조금 애매하니까 6만 원 뚫은 걸 확인하고 사시던가 아니면 조금 사놓으시고 좀 한 번 더 나눠 사시는 그런 형태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에서 8만 원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종목이다. 루닛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가 한 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손절가 4만 원 잡아보면서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 오늘 그래서 대표님의 원픽 종목 뭘까요? 저 아까 계속 강조했던 이제 제가 대형주는 하이닉스 말고는 잘 말 안 했는데 네. 현대차를 사셔야 될 것 같다. 현대차가 탑픽이에요. 예, 현대차 아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예, 조금 탑픽이죠. 더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악재가 없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고, 악재 해소. 예.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한번 스타트를 하기 시작할 때는 좀 무섭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 바이든 때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미국의 정책에 부합해서 공장을 짓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미국 정책에 부합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울산에 계신 분들은 좀 우울하겠지만 현대차 차주 그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모멘텀이 생겼다. 예. 그럼 없는 분들은 지금 사보셔도 나쁘지 않다. 뭐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올라온 그 영상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스턴 놀랐어요. 다이내믹스도 지금 전혀 이 로봇 관련된 밸류가 현대차 그룹에 반영이 안 돼 네. 있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그런데 글로비스 다 나눠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도 만약에 반영을 시키기 시작하면 테슬라처럼 비싼 주식이 없거든요, 사실. 네. 밸류에이션 보면 그렇고 따지면 사실은 현대차가 훨씬 더 극히 저평가되어 있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오늘 장 초반에 개장하고 나서 한 1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뭐 이때 들어가셨어도 오늘 뭐 쭉 빠졌잖아요.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 걱정은 지금, 안 하셔도 예, 되겠습니다. 되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10,000원 정도 이제 시가보다 10,000원도 안 빠진 건데 이 대형주에서 물론 10,000원 크긴 합니다만 저는 23만 원 미치면 여전히 부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형주들이 원래 약간 좀 갭 메꾸고 가는 형태가 있으니까 지금 뉴스가 나와서 빠졌는데 결국에는 곱씹어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반도체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현대차 앞서 목표가 27만 원, 6만 원 주셨잖아요. 네. 손절가는 어디로 보세요? 손절가는 또 20만 원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20만 원? 20만 원 또 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움직이네 이렇게 갈 수 있죠. 네, 뭐 또 트럼프가 번복한다거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뭔가. 이제 변수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우리 대표님의 탑픽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0만 원 안내 드릴게요. 자,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